제 영상을 또 후배님들이 보시는 것도 같아서 이번에는 제약회사에서 약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약회사에서 약사가 많이 일하는 부서나 팀은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약사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혹은 약에 대해서 빠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약사 면허가 필요한 경우는 제조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 그리고 수입관리자인데 사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약사만 가능한 게 아니라 뭐 의사 혹은 한의사, 한약사가 가능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약사는 이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도 뭐 한 보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약사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외에 약사여야만 하지는 않지만 주로 약사가 선호가 되는 팀이나 부서가 회사마다 이름은 다르겠지만 학술이나 임상, 개발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마케팅이라든지 사업개발 부서에서도 약사들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과 그다음에 사업개발 그리고 마케팅 부서 내에 있는 학술 매니저 그리고 학술 부서에서 일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직접 일을 해보고서 느낀 게 약사라서 좋은 점은 일단 약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업무 적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회사에서도 본인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사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겠죠. 약과 그 질병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의학 용어나 전문 용어들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학부 내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딱 봐도 이제 그거를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게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용어나 개념부터 다시 하나씩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의 약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속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죠. 한 개의 약만을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5개, 6개 혹은 수십 개의 약에 대해서 내가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약들과 서로 다른 질병과 그 다음에 뭐 그 질병에 사용이 되는 또 다른 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약학 전공자가 훨씬 더 유리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되게 전문적이거나 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약학 비전공자라도 뭐 생물학이라든지 혹은 바이오라든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전공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시간을 조금만 들여서 필요한 용어들이나 개념만 잡고 나면 약사, 비약사 할 것 없이 업무에 적응해서 처리하는 속도에서는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약산업은 산업 자체가 좀 약간 특수하잖아요. 제약회사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바로 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은 환자의 질병과 건강에 완전히 직결이 되는 그런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규제가 적용이 되고요. 사실 제약사는 이 약값을 맘대로 정하지도 못해요. 한 번 정한 약값도 계속 똑같이 유지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많이 사용이 되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약값을 내리라는 압박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프로모션을 할 수도 없어요. 처방권을 가진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들에게만 홍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의사나 약사만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질병과 어떤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인 분들이고 그분들과의 어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약뿐만 아니라 그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환자들과 관련된 모든 약들 혹은 다른 합병증들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편이 당연히 유리하고 그래서 약학 전공자가 더 유리한 게 아닐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공자라고 해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